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채널의 주인장 이도라고 하고요. 오늘의 MBTI 책 추천 유형은 책 덕후들이 많은 유형 인프제입니다. 16명 캐릭터 중에 딱 2명만 백발인데 뭔가 두 유형 다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좋아할 것 같아서 그 위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책 마커스 주삭의 책도둑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정말 읽기 좋은 소설인 게 이 책의 배경이 차가워요. 겉으로 보이는 차가움도 있지만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시린 통증들도 보이고요. 그런데 책 속의 인물들은 반대로 너무 따스워요. 약간 이런 상이한 매력이 있어서 한 줄 평을 하면 비참한 동시에 찬란한 소설이라고 하고 싶고요. 다 읽어보면 독일어로 대지는 무조건 알게 됩니다. 이제 내용을 설명하자면 총 10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뒤로 프롤로그랑 에필로그가 있고요. 이 책의 화자는 죽음의 신, 줄여서 그냥 사신이라고 합시다. 이 사신은 스윗 젠틀하게 자신을 소개하는데 자신은 죽은 자를 인도하는 것보다 남아있는 인간들을 보는 걸 더 견딜 수 없다고, 그래서 휴가의 개념으로 한눈팔기라는 걸 하는데요. 여기서 사신은 총 3번 책도둑을 보게 되고, 이 이야기는 그냥 작은 이야기로 한 소녀와 몇 가지의 단어, 아코디언 연주자, 유대인 권투 선수, 수많은 도둑질을 다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책도둑 리제 메밍거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리젤은 흰물 거리에 있는 양부모네로 가는 기차에서 남동생 베르너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동생을 묻어주기 위해 신부와 무덤을 파는 사람들이 왔는데 눈이 와서 막 힘들었다고 투덜거리면서 무덤 파기를 마치고 돌아서는 그들 중 한 명의 주머니에서 책이 떨어졌고, 리젤은 베르너가 죽을 일 없다면서 막 땅을 파다가 그 눈 속에서 떨어진 책을 집어들고 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첫 번째 책은 눈 속에서 훔쳤고, 두 번째 책은 불에서 훔쳤고, 훔친 책 말고 얻은 책도 있다면서 리젤은 총 14권을 소유하지만 리젤의 이야기는 주로 10권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10권 중 6권은 훔치고, 1권은 부엌 식탁에서, 2권은 숨어 지내던 유대인이 만들어준 것, 마지막 1권은 노란 드레스를 입은 부드러운 오후가 배달해준 것이라고 합니다. 이 책의 많은 장점 중 하나가 문장의 색깔 표현인데요. 한 문장만 읽어보자면, 늦은 오후였다. 잿빛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방으로 들어오는 것이 허락된 더러운 색깔의 빛일 뿐이었다. 커튼의 직물이 통과를 허락한 빛일 뿐이었다. 당신이 낙관적인 사람이라면 그것이 청동빛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한 대로 따뜻한 사람들의 매력입니다. 리젤은 양부모네에 살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일단 양부모인 한스와 로자, 그리고 리젤이 평생 잊지 못할 소년인 루디, 리젤에게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공간을 준 일자 부인 등 흰물 거리의 다양한 사람들이 이 리젤과 사신의 눈으로 점차 애틋하게 묘사가 되는데요. 다 읽고 다시 읽어보면 좀 소름 돋는 게, 마치 저자가 이 책을 2번 읽으라고 한 것처럼 처음 읽을 땐 다소 좀 수수께끼 같고 그냥 미리 앞일을 이야기해 주는 건가 싶었는데, 제가 영상 만들려고 다시 막 재독을 하니까 처음 읽었을 때랑 다른 느낌으로 새롭게 읽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왜 사신은 자기 주관대로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어본 것처럼 말하는가. 여기서 진짜 번역가님한테 박수를 보내고요. 진짜 재독이 필수인 책입니다. 다가오는 올겨울 최고의 초이스는 책도둑이고요. 다시 한번 저에게 리커버 도서는 그 이유가 있음을 증명해준 책이자, 역시 MBTI를 떠나서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다음은 삶을 방랑하는 작가 헤르만 헤세의 대표작인 시타르타입니다. 이 책은 진리를 찾으러 다니지 말고 깨우쳐라. 이게 이 책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혜를 얻으려면 글과 말로 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모든 배움은 직접 행위하고 스스로 깨달으면서 얻게 되는데, 이 책에서 등장하는 시타르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줄거리를 요약하자면 시타르타가 소년에서 노년이 되기까지 그 일생 동안 겪은 일들을 쭉 나열하는데, 약간 모험담 같은 소설입니다. 배움을 찾아 떠나서 고뇌를 하고 성공도 추락도 사랑도 하면서 일평생 온갖 감정과 생각을 겪고 난 뒤 깨달음을 얻는데요. 이 깨달음에는 그 감정과 생각이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있지만, 이 시간의 틀이라는 성은 악을 정의하는 것이 무의미한 하나의 흘러가는 강의 비유가 됩니다. 이 시간이 지나서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책을 읽고 변하는 것이 아닌 받아들인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과거 악했던 사람이 현재 선한 사람으로 산다 해도 과거 악했던 것이 변치 않고, 사람은 미래에 언젠가 죽는다 해도 현재에 살아있는 게 변치 않은 것처럼, 시타르타가 여러 감정과 생각, 경험을 다 겪고 나서 이 시간을 받아들이고, 즉 온전한 자신을 받아들여서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잘 드러나는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육신의 경험과 나 자신의 영혼의 경험을 통하여
이 세상을 혐오하는 일을 그만두는 법을 배우기 위하여, 이 세상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하여, 이 세상을 이제 더 이상 내가 소망하는 그 어떤 세상,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해낸 일종의 완벽한 상태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놔둔 채 그 세상 자체를 사랑하기 위하여, 그리고 기꺼이 그 세상의 일원이 되기 위하여 내가 제약을 매우 필요로 하였다는 것을, 내가 관능적 쾌락, 재물에 대한 욕심, 허영심을 필요로 하였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수치스러운 절망 상태도 필요로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 책이 얇아서 가볍게 모험담으로 읽히다가 여러 아름다운 문장들로 인해 읽을수록 얻어가는 것이 많다고 느낀 책으로 저의 인생 책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인프제 의상이 망토랑 지팡이를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할로윈 느낌이 나가지고 사람이 아닌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도 넣어봤는데, 첫 번째로 최초의 마녀 이야기인 매들린 밀러의 키르케입니다. 이 책은 오디세이아에서 잠깐 등장하는 마녀 키르케를 주인공으로 세워서 그녀의 성장을 담은 소설인데요. 전통 신화를 각색해 새로 쓴 신화 중에 가장 재미있는 소설이고요. 기존 신화의 내용을 해치지 않는 그런 개연성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앞부분을 요약하자면 키르케는 티탄족이자 태양신인 헬리오스의 딸로 태어났지만 뭐 하나 특출난 것이 안 보여가지고 사람들과 가족들한테 무시받으면서 지냈는데, 어찌됐든 신은 신인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경배한 처음 본 인간인 글라우코스에게 마음을 주게 되었고, 인간인 그를 영원한 신으로 만들기 위해 파르마콘이라는 약초를 먹여서 그를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글라우코스는 신이 되자 거들먹거리면서 스킬라라는 미모의 ним프에게 마음을 주게 되었고, 키르케는 글라우코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스킬라에게 똑같이 약효를 먹여서 이번엔 괴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죄책감이었을까요? 키르케는 결국 헬리오스에게 자신이 글라우코스랑 스킬라를 약초를 이용해서 신과 괴물로 만들었다고 자백을 하는데, 헬리오스는 그 약초는 아무 의격할 없는 약초라고 키르케를 더욱 무시하고 비난을 합니다. 과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이후부터 더 재밌어지고요. 키르케가 여러 남성들과 다양한 관계와 사랑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성장하는 걸 보여주는데, 여기서 생명체는 필수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잖아요. 이 성장이라는 부분이 좀 스스로 성장하는 것도 있지만 남에게 영향을 받는 것도, 남에게 영향을 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장은 남을 해치면서까지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책에서 키르케는 ним프인 스킬라를 괴물로 만든 게 그녀의 힘이 우연이 아니라는 점이자 하나의 성장으로 보였습니다. 물론 키르케는 후에 괴물이 된 스킬라를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되고요. 보통 지난날의 과오를 인정하기에 많은 수치랑 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피할 수 있다면 회피를 하고 덮을 수 있다면 덮겠죠. 그럼 수천 년 살아가는 신들은 굳이 자신의 과오를 기억하지도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키르케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과오를 인지하고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수치와 후회를 겪는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진다는 성장에서 신이나 마녀가 아닌 인간다움을 느껴서 정말 좋았고요. 그래서 결말도 저는 좀 선호하지 않는 형식을 이용했는데 가장 좋은 마무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화를 잘 몰라도 되고요. 하나의 독창적인 그런 성장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서 정말 추천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괴물 이야기인데요. 더 추상적으로 인간이 만든 아담의 이야기,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입니다. 로버트 와이튼이 여동생 마가렛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시작하는 이 이야기는 로버트가 북극으로 이동하는 중에 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남자는 자신에게 도망친 자를 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고 새로 시작할 수 없다는 이 남자, 바로 빅터 프랑켄슈타인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빅터는 유복한 집안의 아들로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고 특히 자연 철학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체에 관심이 많아져서 결국 시체를 끌어모아 생명체를 창조해냈는데요. 그 존재 자체가 매우 끔찍한 외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빅터는 그 창조물이 뭐라 이야기하지만 너무 역겨워서 밖으로 나왔는데요. 나중에 다시 친구와 함께 돌아왔는데 괴물은 사라져 있어가지고 기쁨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그 후 빅터의 주변에 이상한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이 책을 다 읽었을 때 여러 생각들이 들지만 저는 특히 조일 밀턴의 시인학원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프랑켄슈타인이 괴물을 창조하면서 준 거라고는 알을 깨닫게 하는 그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순전히 공포에 질려가지고 괴물을 만들고 방치한 거잖아요. 여기서 괴물이 자유의지로 스스로 도망쳐 한 가족의 일화를 보고 감정이 생기고 부조리함과 아임을 깨닫게 되면서 마치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연상이 되더라고요. 사람도 힘들거나 부당함을 겪으면 신을 찾지만
신은 그저 듣기만 할 뿐, 신이 사람을 책임져 주진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괴물 또한 자신의 창조주인 프랑켄슈타인을 의지하려고 하지만 이 프랑켄슈타인은 괴물을 그저 방치하고 더 나아가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서 신이 노아의 방주로 인류를 한번 싹 밀어낸 것처럼 신의 잔인함과 인간의 잔인함은 닮았지만 확연한 차이점은 신은 인간에게 사랑을 주었고 인간인 피터는 괴물에게 그 어떠한 것도 주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결국 암을 추구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안다는 것의 책임이 너무 무거웠다고 생각합니다. 신학원에서 아담과 하와는 홀로 견딜 수 없는 그 책임감을 나누었지만 괴물은 혼자였으니까요. 이 책이 SF 소설이자 철학적인 소설이지만 미스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소설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까지가 할로윈을 겨냥한 인외적인 존재들의 이야기라면 이제 마지막은 가장 평범한 삶을 다룬 비범한 소설 존 윌리엄스의 스토너입니다. 책을 펼치고 읽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어머니는 삶을 인내했다. 마치 생애 전체가 반드시 참아내야 하는 긴 한순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이 문장이 뇌리에 박혔는데요. 이제 줄거리를 요약하자면 평범한 스토너라는 인물이 남들에게 시달리기도 하고 행복도 없기도 하는 그런 일생을 잔잔히 써내려간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평범한 사람이 지치법한 인생을 뚝심 있게 견디는 부분이 너무 위안도 가고 공감도 갑니다. 여기서 스토너는 문학 교수의 길을 가기로 했는데 그 이유가 슬론 교수가 읊어준 셰익스피어의 소네트 때문인데요. 그대 내게서 계절을 보리. 추위에 떠는 나뭇가지에 노란 이파리들이 몇 잎 또는 하나도 없는 계절. 얼마 전 예쁜 새들이 노래했으나 살풍경한 폐허가 된 석가 대석을 내게서 그대 그날의 황혼을 보리. 석양이 서쪽에서 희미해졌을 때처럼 머지않아 암흑의 밤이 가져갈 황혼. 모든 것을 안식에 봉인하는 죽음의 두 번째 자아. 그 암흑의 밤이 닥쳐올 황혼을 내게서 그대 그렇게 타는 불꽃의 빛을 보리. 양분이 되었던 것과 함께 소진되어 반드시 목숨을 다해야 할 죽음의 침상처럼 젊음이 타고 남은 제 위에 놓인 불꽃. 그대 이것을 알아차리면 그대의 사랑이 더욱 강해져 머지않아 떠나야 하는 것을 잘 사랑하리. 이 자체가 스토너의 삶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그대 이것을 알아차리면 그대의 사랑이 더욱 강해져 머지않아 떠나야 하는 것을 잘 사랑하리. 이 대목에서 스토너는 부모가 원하는 길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길로 향하는데요. 물론 비범하고 대단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서 남에게 좀 평범한 삶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저는 스토너가 원하는 삶대로 되지는 않아도 자신의 삶 자체를 견디고 애썼다는 점에서 기억에 좀 오래 남는 정말 대단한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프제를 위한 소설 추천을 해봤는데요. 모아놓고 보니 그냥 스테디셀러 모음집이 돼버렸는데 소개한 책들 말고도 인프제 여러분들의 좋아하는 책들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